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컨디션이 예전만 못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인 저 역시도 한약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무척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비타민 D와 종합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습진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습진은 무려 20% 내외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비록 전염성은 없지만 심한 가려움증과 염증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습진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진물이 줄줄 나오기도 합니다. 습진이 있는 환자분들과 건강한 정상인 분들의 장내 환경을 비교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습진 환자분들은 건강한 분들과는 다른 장내 세균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염증 반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내 세균의 종류를 바꾸거나 장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습진이 치료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습진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리뷰를 한 논문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게재된 영국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무작위 대조 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플라시보 그룹,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외한 치료를 한 그룹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룹과 비교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그룹이 습진 치료에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참가자의 수는 2,599명이었고 39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 실험을 포함했습니다. 참여 대상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습진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매우 다양한 습진 증상을 보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포함된 균주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균주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균주와 혼합으로 사용했습니다.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복용했는데요. 대부분 연구는 유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는 단일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인용된 10개의 연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4개의 연구는 자금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했다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4개의 연구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회사에서 지원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자금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연구가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회사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논문은 프로바이오틱스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습진의 심각성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습진의 심각성은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점수를 매긴 것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프로바이오틱스가 습진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부작용으로 설사, 변비, 구토, 복통과 같은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습진 치료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용은 완벽하게 검증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꼭 유산균을 챙겨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습진의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심각한 부작용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을 복용하고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와 변비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면 다른 제품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습진 치료에 있어 프로바이오틱스 복용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논문의 해석은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습진 환자분들께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